네, 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이렇게 하셔야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는 우리가 그 한국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목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범죄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볼 텐데 매주 하나씩 이슈를 가지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다뤄볼 얘기가 바로 아시안 증오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실 거고 특히 팬데믹과 동시에 너무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된 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는데 우리가 잘 몰랐었던 것들 새롭게 알게 됐기도 했고 분명히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안 혐오 범죄 과연 이 혐오 범죄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예, 혐오 범죄라고 하면 지금 FBI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장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적 정체성, 민족, 성별 등을 이유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범법행위를 통틀어서 혐오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범죄,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보니까 살인, 강간, 가중 폭행, 단순 폭행, 협박, 인신매매, 성매매, 그리고 강도, 절도, 차량 절도, 방화, 기물파손 등이 있습니다. 기물파손도 다 혐오 범죄에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 뭐지? 나치 표식이죠. 네. 스와티카인가? 그 표식을 해놓는 것 자체도 그러면 혐오 범죄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것도 뭐 이렇게 벽이나 문이나 뭐 건물에다 하잖아요. 어찌 보면 기물파손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 범주가. 네네.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증오 발언, hate speech. 말도 포함이 될 수 있네요, 당연히. 그리고 뭐 covert discrimination, 음성적 차별, 그다음에 뭐 hate violence. 근데 보통은 이제 증오 폭력, violence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처벌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너무 광의로 하다 보면 그 구분이 이제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정돼서 처벌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생각보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네네, 어떤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시안 혐오 범, 그러니까 아시안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혐오 범죄가 그렇다는 우선 정의부터 좀 살펴봤고요. 우선 그런 미국에는 각종 혐오 범죄가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주이시들,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도 많고 아시안들 요즘에 뭐 한창 너무 심한 상황이고 그 원인은 어디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팬데믹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발언했었던 여러 가지 약간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 때문에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예, 뭐 쿵플루 뭐 이렇게 맞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안들에 대한 이제 혐오가 더 많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또 맞고요. 그런데 또 저희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한 150년 정도 전부터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요? 예. 중국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가장 먼저 왔을 테니까 이민을 그렇죠. 중국인들이 많이 오게 된 계기가 이제 대륙간 그 철도 건설하는 그 노동자들이 필요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많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터널 관통 공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사하는 동안에도 그때는 뭐 형편이 썩 좋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이에요? 그게? 1800년대예요. 예, 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5년, 1865년. 와, 진짜 오래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거의 한 15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눈 사태로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폭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되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관통이 다 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겠어요. 예, 그걸 예. 위해서 우선은 이민을 받아줬으니까. 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제 차별이 시작이 됐고, 아, 예. 또 중국이 배척법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미국 안에서요? 예, 188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야. 가장 처음에 일어났었던 것은 1871년 네. LA에서 네. 중국인 대학살이 있었고요. 진짜요? 대학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2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죽었어요. 어떻게요? 그때는 이제 폭력 조직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백인과 중국인 간에 이제 그 갈등이 있었는데 아, 그것 때문에 한 수백 명의 백인과 히스패닉들이 예. 이제 LA 차이나타운을 습격을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한 20명 정도 되는 와. 중국인들이 사망을 했고요. 1876년도에는 이제 천연두 원인이 중국 사람이다 해가지고 어머. 차이나타운을 또 지목을 지금이랑 해서 비슷하네요, 진짜. 예, 예. 이제 그 질병과 그렇죠. 인종을 연결시키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일들이 아, 이제 그 진짜 역사가 전부터 오래됐네요. 있었고, 예. 또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인 배척법. 아니 그게 어떻게 이제 그런 걸 법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굉장히 구조적인 거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냥 이제 당연한 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몇몇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이 아니고 맞아요. 사회나 국가가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배척을 해버린. 맞아요. 네네. 야, 진짜 미국 대단합니다. 예, 저희가 아주 뭐 그 엄청나게 평화로운 그 네. 인권이라면 좀 잘 지켜지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계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글쎄 말이에요. 네. 그 1800년대는 그런 법도 있었다. 네. 네. 근데 이 중국인 배척법이 언제 폐지가 되냐면 네. 1943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와, 무려 한 8, 90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1943년이면 이제 저희 6.25 전쟁 터지기 한 7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있었고 이제 흑인과 네. 이제 그 남북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같이 이제 흑인 차별하는 것을 이제 폐지하면서 이제 같이 이것도 같이 그때 그렇게 없어지는 이제 됐군요. 그런 폭이 됐습니다. 예. 하긴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네. 예. 이런 법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겠지.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해서 이제 맞아요. 인종 차별을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인정을 했었던 당시에는 이제 뭐 백인과 흑인은 뭐 같이 뭐 목욕을 한다든지 학교도 같이 갈 수 없었고 화장실도 같이 못 썼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버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앉고 네. 같은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글쎄 말이에요. 진짜 한국도 지금 뭐 워낙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서 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미국한테 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한국은 그래도 버스는 같이 타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네. 또 많이 달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 40년대나 돼서야 그것이 없어졌다. 네. 예. 예. 또 보면은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 들어올 때 말하자면 이민국에서 이렇게 검열을 하는데 네. 그게 유럽인들 들어오는 통로와 네. 그리고 중국인들 들어오는 통로, 그러니까 아시안 계통이 들어오는 통로가 달랐어요. 어머나, 진짜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대우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같은 이민자인데 네. 백인이냐 에이시언이냐에 따라서 통로가 달랐군요. 심지어. 예. 그래서 이제 앨리스 아일랜드가 있고 네. 엔젤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래서 엔젤 아일랜드로는 이제 중국 출신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앨리스 아일랜드로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쪽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렇게 뭐 안내도 하고 뭐 정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근데 이쪽 중국 쪽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통을 다 벗기고 뭐 다 검사를 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비위생적이다 내지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딱 그 편견을 가지고 대했군요. 네 이런 차별이나 내지는 편견 굉장히 이제 뿌리가 깊고 오래된 것이다. 그러네요, 이런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그러네요. 사람들의 이 각인이 돼 있겠어요. 네, 에이시언. 우리는 물론 그동안 이렇게 좀 있다는 건 알죠. 또 여기에 이제 한인분들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일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겪으셨지만 그럼요. 네.
요즘에 이게 유난히 부각이 됐을 뿐이지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많이 있었고요. 저도 공부할 때 예. 예, 은근히 느끼셨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네, 다 맞아요. 있죠. 예, 은근히 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아시안 혐오에 대한 역사는 오래됐고 거기에 진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은 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됐잖아요. 네, 뭐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심지어 맨하탄에서 에이시언 퍼레이드를 한대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었던 일인데 워낙 네, 그 네. 혐오 문제가 심하다 보니 이제 시 차원에서 뭔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정화시켜 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도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이 기회에 좀 해결도 됐으면 싶은데 대응 방안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원인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뿌리가 깊은 그런 혐오도 있지만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사실 시민과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이렇게 선사하고 또 그 지향점 그쪽으로 삼아야 되는 정치가 자기네들의 어떤 당략을 위해서 이런 인종차별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애석한. 그렇죠. 그게 전 예.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모범적 소수 인종. 그러니까 저희 에이시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이나 아니면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좀 더 사회에 잘 적응을 했고 그리고 많이 성공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루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봐라,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면 너네들도 그렇게 잘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이중적인 이제 잣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너희들은 여전히 외국인이야, 우리랑 같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맞아요. 그 의식이 계속 같이 맞아요. 남아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난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흑인 친구도 있고 아시안 친구도 있고 난 다 친구가 있어. 근데 그 말은 그게 인종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 없는데 여기에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속에서 네.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차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네. 말 한마디에 네. 그런 심지어는 뭐 너는 어디서 왔니라는 것조차도 맞아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 플러싱에서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희들이 좀 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들의 이제 시민 의식을 좀 끌어올릴 이제 그런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 언어적으로 좀 장벽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제대로 된 답변이나 못하죠. 항변을 잘 못하고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쉽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같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또 대변을 좀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분들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동남아시아 쪽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또 비슷한 이런 또 생각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제가 수 있죠. 여론조사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44.2%가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네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20% 정도로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10년이면 거의 10년 전이니까. 네네. 그래서 2017에서 2020년 사이에 조사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 22%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있는 거죠. 네네. 뭐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있는 거고 이제 또 하나 뭐 이것은 좀 여담이 될 수도 있는데 LA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흑인 가수가 래퍼가 블랙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내가 가게에 들어가면 나를 무슨 범죄자처럼 위아래로 훑어보고 내가 뭘 훔치는지 안 훔치는지 쳐다보는데 그렇게 볼 거 없어. 나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 뭐 그리고 너는 절대로 여기서 뭐 우리랑 같은 뭐 이웃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물론 저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네, 영어의 표현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노래가 또 굉장히 또 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팔렸다. 공감을 그만큼 했다는 거죠. 그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 블랙 아메리칸이나 이제 화이트 이제 그 아메리칸을 볼 때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약간의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도 느낀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도 또 어찌 보면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어떤 그런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더불어 사는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좀 드러내고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저희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뉴욕 한인회 같은 경우에도 이 흑인 커뮤니티하고 굉장히 교류도 많이 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서로 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에이션을 차별하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우리가 에이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에 좀 대응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네. 저도 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 보면 이제 흑인 학생들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제 여럿이 있는데 보면은 선입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도 젊은 학생들조차도.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좀 없애고 또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또 편견을 갖게 되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오히려 제대로 된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뭐 아시안 범죄 대상 범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아시안에 대한 그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알아야 하잖아요. 에이션들이 누군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네,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끝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그 범죄에 있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헤이트 크라임, 그러니까 혐오 범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혐오 범죄라고 하면 사실 범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의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고의라고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필요한 이제 구성 요건인데 여기에 더해서 나는 인종이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미워하는 것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더 얹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내 주변에서 생겼다. 내가 이제 맞닥뜨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선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아니면 그 상황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누그러뜨리고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 뭐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고요. 예. 그 후에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제 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 셀폰이 있으니까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흑인이고 제가 나는 아시안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아시안 다 때렸어요. 그런데도 내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난 그런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뭐 다른 이유였지. 나는 아시안들을 미워하지 않아. 나 아시안들 너무 좋아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 촬영을 해라,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어라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들이대면 진짜 핸드폰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안 되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고요. 먼저 본인이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상황을 누그러뜨리거나 해서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으면 증거를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증거를 확보합니까? 이미 상황이 다 누그러지고 맞아요. 못할 텐데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군요. 맹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애틀란타에서 왜 그 총격 사건 났던 거 한인 스파 직원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 증오 범죄로 물론 이제 기소를 하겠다 검찰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증명되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아시안들이 싫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됐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중독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 내지는 뭐 징계, 징벌 뭐 이런 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죠. 네,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살인 사건조차도 이렇게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 길거리 가다가 진짜 이렇게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이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 에이시언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었는지를 반드시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기억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이게 증명이 어려우니까 그렇긴 해요. 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까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증오 범죄라는 게 하면 그게 가중처벌이죠. 네네. 어느 정도나 세요? 한 50%에서 한 100% 정도. 그러니까 뭐 5년에서 10년형이다 그러면 뭐 10년에서 20년. 그게 배로 올라가는군요. 거의 2배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관련 없다는 거를 그쪽에서는 가해자 쪽에서는 증명하려고 할 거고. 피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전미를 보면 지금 이제 그 혐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FBI에 진짜요?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안 하는 주도 있고 그러니까 전미가 다 증오 범죄가 다 되는 게 아니군요. 해당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보통 이제 공화당 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인 데가 그렇겠죠.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제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섣불리 증거 하려고 사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는 충분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시거나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범죄 이야기 앞으로 기대 많이 되시죠?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